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2-6번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요. 역 대우가 뭔지 알겠죠? 대우가 눈이 빨개. 자, 세조건 26-6번 문제 봅시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문제는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냐면 3단논법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3단논법. 3단논법이란 말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본 거 같냐?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닐 텐데. 보이지 않냐? 도덕 시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는 생각이 안 나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나는 사람 없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는 아닌데? 응? 왜더라? 아이씨. 소크라테스가 뭔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이렇게 합시다. 뭘 내주지? 마땅한 의가 없네. 재밌네. 머리가 붙었나? 오늘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나? 재밌는 일제가 떠오르지가 않네? 재밌는 일제가 떠오르지는 않아. 수학은 즐겁다. 수학이 즐겁다. 참여해보시지. 참여해주시고 보주시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냥 대충 해줄게요. 좋은 얘기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굳어나서. 수학은 즐겁다. 즐거우면 행복하다. 그러면 수학은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이 즐겁대요. 즐거우면 행복하대요. 수학은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수학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3단논법이에요. 이게 예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결론은 A이면 C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이면 B이다가 참이래. B이면 C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결론 A이면 C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걸 3단논법이라고 해. 3단논법.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P이면 not Q이다. 지금 화살표가 짝대기가 두 개이니까 말이 없어도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P이면 not Q라는 게 참이래요. 그리고 not R이 Q이면 P이면 not R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한 두 개가 참일 때 요놈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는 거야. 요놈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 이 앞에 두 개를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지금 연결되는 영어 문자가 Q가 있죠. 여기는 not Q고 여기는 Q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면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 대우. 순서를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Q가 앞으로 나와서 not Q로 부정될 것이고 이 녀석은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요. 오케이? 또 P면 not Q고 not Q면 R이니까 P이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P면 not R이라고 했으니까 꼭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어서 1번은 틀린 말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이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2번 P이면 not Q라고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R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것이면 P이면 not R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럼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있는 명제를 여기 not Q가 연결될 수 있도록 대우를 취해주면 not Q이면 not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P이면 not Q고 not Q면 not R이니까 P이면 not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맞는 말이 돼요. 오케이? 세 번째 계속 확인해 봅시다. Q이면 not P래요. not Q면 R이 돼요. 그랬을 때 not P이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not Q고 여기가 Q가 있어서 이 앞에 걸 대우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겠네요. 이 녀석의 대우를 취했다고 하면 P이면 not Q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P이면 not Q고 not Q면 R이니까 P이면 R이라고 할 수 있잖아. P이면 R이라고 할 수 있지만 not P면 R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틀립니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걸 3단 문법이라고 한다. 4번 뭐 하던 게 계속 해봅시다. P면 Q이고요. 이게 참이고 not R이면 not Q래요. 그때 not P면 R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뭘 대우 취하면 연결이 되겠어? 두 번째 걸 대우 취하면 연결이 되겠죠. 이 녀석의 대우를 취하면 순서 바꾸고 각각 부정하기 때문에 Q이면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P면 Q고 Q면 R이니까 P면 R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not P면 R이라고 나왔으니까 4번은 틀린 말이 돼요. 5번 P면 R이고요. Q이면 R일 때 P면 Q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P이면 Q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연결시킬 수가 지금 없지? 둘 다 R이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뒤집으면 not R이 돼버리잖아. 연결시킬 수는 없어. 그러면 그림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P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될 수 있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참이니까 Q도 R의 부분집합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릴 수 있겠네.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P면 Q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좀.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역시 4번, 5번이 틀린 말. 4번 틀린 말이고요. 이 정도를 해서 연결시켜서 하면 된다. 유제 같이 풉시다. P면 Q이다와 not R이면 not Q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구하래요. 없는 것. P이면 Q 이게 참이래. 그리고 not R이면 not Q가 참이래. 이걸 가지고 1, 2, 3, 4, 5번 중에서 만들 수 없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될 테니까 이 녀석을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뒤에 걸 대우를 취하면 Q이면 R이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따라서 P면 Q이고 Q면 R이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P면 R이라는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 보기 2번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번 Q이면 R이라고 할 수 있냐? 문제에서는 이 흰색으로 두 개만 주어져 있지만 이 명제의 대우 명제가 Q이면 R이잖아. 1번에 나온 말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2번은 연결해서 맞는 말이었고 3번 not R이면 not P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녀석을 연결할 때 앞에 녀석을 대우를 취해서 생각을 해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not R이면 not Q, not Q이면 not P. 따라서 not R이면 not P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이게 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해보면 not R이면 not P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3번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not P이면 not R은 이 명제에서는 얻어낼 수가 없고 5번을 보면 not Q이면 not P라고 있잖아. 제일 처음에 P이면 Q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연결해서 뭔가 나오는지 혹은 각각의 대우를 취해서 뭐가 참인지를 선택해서 아닌 것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문제 22-7번 넘어갈 거예요. 유제 22-7번 봅시다. 그럼 같이 풀게요. 네 조건 PQRS가 있대요. PQRS 3단 논법과 비슷한 문제인데 Q이면 not S 그리고 not Q이면 R이 참일 때 S이면 P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명제가 더 필요하냐라는 거야. 써보자. Q이면 not S래요. 그리고 not Q이면 R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제가 하나 더 있어서 어떤 결론을 얻고 싶냐면 S이면 P다 이런 결론을 얻고 싶다. 오케이? 이것을 연결해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이 S의 시작에서 P로 가는 거잖아. 그럼 S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 명제를 대우를 좀 취해서 가보자. 이 녀석의 대우를 취해서 보면 S이면 not Q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S에서 not Q로 갔고 not Q에서 R로까지 있잖아. 그러면 S에서 P로 오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명제가 있으면 되겠어? 끝에를 물어주면 되니까 R이면 P라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R이면 P라는 녀석이 있으면 S이면 not Q, not Q면 R, R이면 P니까 아까는 두 개를 연결해서 얻어냈다면 세 개를 연결해서 S이면 P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지? R이면 P이다. 그래서 답이 5번. 근데 보기에서 이게 없을 수도 있어. 반대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이 녀석하고 똑같은 말은 대우 명제도 똑같은 말이라고. 이 명제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의 대우 명제인 이 녀석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의 답이 이게 없으면 이놈의 대우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명제와 조건에서 132쪽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새로운 용어가 좀 나오니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어떠한 명제를 계속 하고 있냐면 구조가 조건이 두 개 있어. P, Q. 그 조건 두 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명제의 참고를 따지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앞에 있는 조건 P를 가정이라고 부른다고요. 뒤에 있는 조건 Q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다음과 같은 명제가 참이래. 주어진 명제는 꼭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인 경우에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에 이 가정에 해당하는 P라는 녀석은 어떻게 더 부를 수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 반대로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필요 조건.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뜬금없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P면 R이다가 참이든 R이면 P이다가 참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P가 충분 조건이 되려면 P면 R이 참여해야 돼? R이면 P가 참여해야 돼? P면 Q가 이런 구조에 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딱 P면 R이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P가 필요 조건이다. 뒤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됐어? 따라서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다른 말로 R이면 P다가 참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Understand?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그냥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 R이면 P라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오케이?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Q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이면 S이다 혹은 S이면 Q이다 둘 중에 하나는 참이 돼야 된다. 위에 걸까 아래 걸까? Q가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Q이면 S이다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충분인지 필요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어떻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이 녀석을 충분, 이 녀석을 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쪽에 있으면 화살표가 출발하는 쪽에 있죠. 그러면 충분 조건이에요. 출발하는 쪽에 있어서 충분 조건. 오케이? 이게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이 화살이 P가 Q한테 화살을 쐈어. 화살을 맞으면 아프잖아. 아프면 어떻게 돼? 피를 흘릴 거 아니야? 필요 조건. 이라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석에 써있어요. 진짜로. 30년 동안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의 사람들이. 출발하는 쪽은 충분. 화살을 맞아서 필요 흘리면 필요.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라고요. 오케이? 다시 여기로 가서 P는 R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필요 조건이잖아. P가 뒤에 있어야 돼. Q는 S에 의한 충분 조건, Q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잖아. Q가 출발할 쪽에 있으니까 앞에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거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명제 중에서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뒤에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지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용어 하나만 더.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놈의 역이 참이야 거짓이야? 그건 모르죠.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놈의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P면 Q이다도 참인데 그놈의 역도 참이래. 그러면 이 구조로 생각하면 P는 충분 조건이지만 이 구조로 생각하면 P는 필요 조건이지. Q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필요 조건이지만 여기에서는 충분 조건이지.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이쪽으로 가든 반대로 가든 무조건 참이면 역도 참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서 합쳐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 물론 마찬가지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라고. 양쪽으로 다 참이라고. P면 Q이라도 참이고 Q면 P이라도 참이라고. 그 말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해석이 되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리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이 둘 다 만족한다는 거잖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집합으로 따지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여기서는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P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그냥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되냐면 P라는 조건이 X제곱은 1이야. Q라는 녀석은 절대값 X가 1이래. 그럼 X제곱이 1이라는 건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서진아. 절대값 X가 1이라는 건 역시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두 개의 말은 다르지만 결론이 똑같죠. 둘 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렇게도 3이겠고 이렇게도 3이겠지.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말을 좀 달리 했지만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이 22시에 끝난다라는 말과 10pm에 끝난다는 말은 표현 방법은 똑같지만 내포한 의미가 똑같죠. 10pm 뭐냐? 10pm? 10시. 그냥 22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24시간제로 하면 12시간제로 얘기하자. 똑같은 말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나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아버지라는 말하고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오케이? 자, 134쪽에 있는 말 문제 보기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칠판에 쓰면서 같이 봅시다. x는 1, x의 제곱은 1. 자, x는 1이라는 녀석이 x제곱은 1이라는 녀석에 무슨 조건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놈이 무슨 조건이라고 묻는 거야? 무슨 조건인지 알려면 어디가 참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참인지 반대쪽 방향으로 참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x가 1이면 x제곱은 1인가요? 맞죠? x가 1이면 제곱이 1이잖아. 이건 참이네. x제곱이 1이면 x가 1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거짓이죠? 이쪽 방향만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기한 무슨 조건이야? 출발하는 쪽에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그 명제가 참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인 상황. 두 번째, x가 2보다 크다가 있고 x가 4보다 크다가 있대.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았어.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보다 크면 4보다 큰가요? 아니죠. 2.5 같은 3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건 거짓. 반대로 x가 4보다 크면 2보다 큰가요? 맞죠? 이쪽 방향으로 갈까? 이놈에 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도차가 한 쪽 있잖아. 필요 흘렸다고. 화살표 방향을 가야 돼. 어차피 필요 조건이 된다. A하고 B가 같다. 그리고 A 플러스 M하고 B 플러스 M이 같다. A하고 B가 같으면 각각 M 더해주면 같죠? A 플러스 M하고 B 플러스 M이 같으면 M 소거되니까 A하고 B가 같죠? 두 개가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22-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위치 기억하시고 출발하는 쪽이 충분 조건, 맞은 놈이 필요를 위해서 필요 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랑 말이 나온다는 건 어떤 명제인지는 모르지만 참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P가 출발하는 쪽에 있는 녀석이 참. P이면 Q이다. 반대는 참인지 건진지 몰라요.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면 Q가 P를 줘야 되니까 Q가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이쪽 안쪽에 있는 P이면 Q이다 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자, 네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 딱 이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요. 물어볼게. 재환아.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면 P면 Q냐, Q이면 P냐? P이면 Q가 참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연아, Q이면 R이냐, R이면 Q냐? R이면 Q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지영아 어떻게 돼야 돼? S이면 R이다. 이게 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S는 Q이기 한 또 필요 조건이네요. 듀라는 어떻게 돼? Q이면 S가 참. 이렇게 네 가지를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래.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 P는 S이기 한 충분 조건이니까 바로 기호로 쓰면 P이면 S이다가 되겠죠. 이게 참이냐고 이게 참이냐. 앞에서 했던 3단 논법에 따라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냐고. 그럼 P에 시작했으니까 P에 시작한 쪽으로 가보죠. P면 Q죠. 그럼 Q에 시작한 쪽이 Q이면 S죠. 그러니까 P면 Q고 Q면 S니까 P면 S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또 만듭니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필요 조건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P이면 R이다가 맞는 말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P부터 시작하니까 P이면 Q, Q이면 S, S이면 R 또 여기까지 오네. 따라서 P이면 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가 아니라 P이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PQ, QS, SR이니까 P이면 R이라고 역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러면 Q이면 S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쪽 방향도 참이고 이쪽 방향도 참이에요. 화살표 두 개 쓰기가 귀찮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를 어떻게 쓰냐면 양쪽으로 쓰시면 돼요. 둘 다 참이에요. Q이면 S도 참이고 S면 Q도 참이고 나눠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고. 자, 그러면 Q이면 S인지 확인부터 해보자. Q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네. Q이면 S가 있네. 그럼 S이면 R이네. 근데 R이면 다시 Q네. 이렇게 돌아가지. 그게 무슨 뜻이겠어? 이렇게 연결되니까 다 똑같다. 쉽게 말하면 Q하고 S하고 R이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지. understand? 따라서 Q이면 S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겁니다. 자, 22-9번 볼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호에 대한 말을 해드린 거고 그 기호가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는 진짜 조건을 줘놓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첫 번째 줄에 X하고 Y하고 Z는 복소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실수 단위에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복소수로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A,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는 집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왼쪽에 있는 P가 오른쪽에 있는 Q의 무슨 조건인지를 구하래요. 1번 P라는 조건이 X 곱하기 Y가 0이래. 두 개를 곱한 게 0이고 Q라는 조건은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이래. 이놈이 그냥 무슨 조건이냐는 건 참거짓 따지라는 거야. 참거짓. 양쪽 방향 다 따져보라는 거야. 자,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따져보도록 합시다. 두 개를 곱한 게 X 곱하기 Y가 0이면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인가요? 0이죠. Z는 곱해봤자 어차피 0 되잖아. 이거는 맞지. 그럼 반대로 가는 거. 세수를 곱한 게 0이면 X 곱하기 Y가 0인가요? 꼭 그렇진 않죠. Z만 0일 수도 있잖아. 이건 틀린 말이지. 따라서 이쪽 방향만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출발하는 쪽에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따지라는 건 그냥 참거짓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화살표를 안 주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게 참인지 물어봤잖아. 그냥 화살표 주고 P면 Q가 참인지 물어봤다면 그게 아니라 이쪽이 참인지 이쪽이 참인지 구별해봐. 아니면 둘 다 참인지 확인해봐. 이런 뜻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거짓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P라는 조건은 X 더하기 Y, X하고 Y하고 Z는 우리 복소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다 실수래. P는 이거고요. Q는 그냥 각각이 실수래. X가 실수, Y가 실수.
자, 생각하기 쉬운 것부터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Q이면 P가 참인지 봅시다. X하고 Y가 둘 다 실수예요. 더하면 실수죠. 실수끼리 더하면 곱해도 실수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반대로 가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두 개를 더한 값과 두 개를 곱한 값이 실수인데 각각이 실수가 아닐 수 있냐고. 아닐 수 있죠. 복소수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문제가 이게 실수라고 돼 있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틀린 예제를 들어드리면, 요게 틀린 발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복소수에서 무슨 복소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무슨 복소수? 앞에 두 개 붙는 거. 혈례 복소수라는 말이 있죠. 혈례 복소수는 두 개를 더하고 곱해도 실수입니다. x가 1 플러스 i고요. y가 1 마이너스 i예요. 두 개 더하면 2지. 실수지. 두 개 곱하면 1 빼기 i 제곱이잖아. 그래도 2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한 게 실수라고 해서 각각이 실수는 아니에요. 복소수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여기에서 복소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복소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틀린 말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Q이면 P다만 참이기 때문에 P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디귿실에 3번. 자, 집합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합 가지고. P라는 조건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래. Q라는 조건은 A랑 합집합 B 합집합 C가 역시 B 합집합 C래. 이쪽으로 가면 3이고 이쪽으로 가면 3인지 거진지 확인하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녀석하고 B 교집합 C를 하면 A가 나온다는 건 A와 B 교집합 C의 교집합이 A라는 건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B 교집합 C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놈하고 A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나온다는 거야. A가 이 뒤꿈치 쪽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A, X, Y로 할게요. X 교집합 Y가 X래. X하고 Y의 부분집합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두 개를 교집합했는데 X라는 건 X가 Y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놈을 Y라고 생각하시면 A하고 요놈을 교집합해서 그냥 A가 나오니까 이 말은 A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이런 그림이다. 자, 하나씩 따져볼 거야. 이런 상황이면 Q가 되냐? A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A하고 B 합집합 C를 합집합하면 B 합집합 C라고 할 수 있겠냐? 이 그림 상황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가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이건 3이에요. 반대로 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은 보지 마세요. 반대로 오는 거. 역시 B하고 C가 이렇게 있어. 역시 비슷한 구조야. A라는 녀석이 있고 B 합집합 C를 X라고 하면 A 합집합 X가 X가 된다는 건 A하고 X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A하고 X를 합집합해서 X가 나오는 건 X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A가 X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 말은 A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야. A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A가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B 합집합 C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가장 일반적인 그림 형태는 A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이 그림 이해되니?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요 놈이 맞냐고? 아니죠. 이 그림에 시작하면 B 교집합 C에 A가 꼭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따라서 P는 휴일이한 출발하는 쪽에서만 참이니까 답은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교환이 힘들어. 자, 8번하고 9번 다 풀어보세요.
B가 A의 부분식이고 C가 A의 부분식. 분달 그림이지. C도 같이 그려야지. B하고 C가 안 만나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으면 만날 그림인데. 이쁘게 그려봐놨죠. 얘 크다 기쁘지. 비교 중심 왼쪽. 그러면 Q가 맞는 말이죠. B도 이렇게 없이가 어때? 그게 A의 부분식 하죠. 왼쪽으로 가면 맞네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오른쪽부터 그리면 돼요. 자, 라스트 문제니 10번. 자, x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 P, 조건 Q이기한 어떠한 조건인가?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P라는 조건이 x제곱이 1 이하예요.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이네. P면 Q이냐, Q면 P냐를 따져보라 이거죠.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는 건. 그럼 다음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 x제곱이 1 이하라는 건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제곱했을 때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x가 작다니까 두 숫자 사이다. Q도 부등식을 풉시다. 인수분해해보면 2, 4 둘 다 마이너스 붙어서 값으로 따지면 2하고 4죠. 크다니까 바깥쪽이에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그럼 수일성의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놈이면 이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려줄까? 마이너스 1, 1 이게 P Q면 2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이게 Q P는 Q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P가 Q의 부분집합인가요? 부분집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오케이? P가 흰색 부분이 이 전체가 노란색이 Q잖아. P가 Q에 들어가 있죠. 그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understand? 그럼 반대로 오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슷한 문제로 부등식에서 P라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예요. 방정식으로 푼다고 치면 0하고 4가 나올 테니까 작다니까 안쪽. 그래서 이 녀석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두 번째 Q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방정식으로 풀면 2라고 4 나오거든요. 2라고 4래, 2라고 3.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수익선에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Q라는 녀석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요 녀석의 부분집합인 거지? 요렇게 부분집합이니까 요렇게가 참인 거죠. 요렇게는 참이라고 얘기하시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필요 조건. 이거 부등식 풀어서 수익선에 나타내든지 헷갈리시면 수익선을 그리시고 다이렉트 이해가 되시면 필요 충분 조건 어떻게 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2-10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몇 개만 좀 하고 갈게요. 있으니까. 유제 풀고 칠판에서도 연습 문제 보세요.
문제는 다 풀었니? 이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힘들어서 그래? 멍 때리시는 감이 있습니다. 알겠슈? 연수 문제 좀 풀어도 생각해가지고 할까요? 집 가서 하는데? 응?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풀고 마무리하고 갑시다. 칠판에 두 문제만 써놨는데 4번하고 5번. 4번 문제 전체 집합이 1, 2, 3, 4래요. 그때 1, 2, 3, 4, 5번 중에서 틀린 걸 고르래요. 1번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3은 8보다 작냐? 이 1, 2, 3, 4를 다 넣어서 성립하냐 이거죠. 제일 큰 수 4 집어넣어도 7이니까 8보다 작죠.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4가 되냐? 2를 넣으면 성립하죠.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참.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1은 0보다 크냐? 1은 안 되지만 2부터 되죠. 3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되고. 하나로 만족하면 되니까 참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xy는 x도 1, 2, 3, 4, y도 1, 2, 3, 4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은 33보다 작냐? 제일 큰 수 4, 4라고 생각해도 16 더하기 16이니까 33보다 작죠. 32니까 이것도 맞는 말. 답은 5번이고 어떤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작대요. x가 1, y가 1이라고 치면 제곱해도 2니까 1보다 작을 수가 없죠. 답이 5번. 5번에 1번 A, B, C가 곱했을 때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다. 참인 명제예요. 이놈의 대유를 구해보라고 하면 뒤집고 부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부정을 제대로 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가 0이라는 녀석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다. 또는 이거로 바꾸시고 B도 0이 아니다. 이거 C가 0이다. 이거 같으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바꾸시면 된다. 오케이? 자, 2번. 2번을 역시 바꾸고 부정하면 되는데 이 녀석 부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A는 B, C 다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마 쓰셨을 텐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A, B, C가 같다라는 세 수가 다 똑같다는 거죠. 세 수가 모두 똑같다라는 뜻의 반대말은 다른 수가 있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개는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분리해서 보시면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고 C하고 A가 같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세 수가 다 같다라는 뜻. 이해됐어? 저 녀석의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으로 들어갈 건 이하고 비슷하게 A하고 B가 다르다. 이거니까 또는으로 바꾸셔야 되고 B는 C 다르다. 또는 C하고 A하고 다르다. 이게 요놈의 반대말이다. 세 수가 다 같다라는 건 다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 1, 3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저 반대로 쓰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아니다. 2B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3번 대요는 역시 뒤집으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놈이라는 뜻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 녀석은 가져와서 A가 0보다 크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고로 엮여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이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부정하시면 A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0이야. 이거니까 또는으로 바꾸시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뭐 끝내. 눈이 왜 이거 렌즈를 빼. 앞에 안 보여. 안경을 쓰고 된 게 못생겼어. 뭐야 그게. 8번 전체 집합 위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 PQ가 다음을 만족할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 합집합 Q 차집합 P가 된대요.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봅시다. P하고 Q 차집합 P를 합집합했더니 P가 된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뜻이에요.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P하고
Q 차집합 A는 Q 차집합 P는 이 부분이죠. P랑 빨간색 부분을 합집합했더니 그냥 P래. 그럼 이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P랑 빨간색 부분을 합집합하면 원래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그게 P래. 이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네. 그 말은 Q가 P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온 말은 Q라는 녀석이 P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P 교집합 P가 P래요. P하고 Q를 교집합했더니 P라는 건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P 교집합 Q가 P라는 건 작은 게 P라는 뜻입니다. 그럼 P가 Q의 부분 집합, Q가 P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니까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라스트 10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이 끝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시고요. 드라이는 집에서 테스트 풀어오세요. 내가 받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숙제는 나머지